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너 목소리가 되게 좋다. 목소리가 너 나쁜 것 같아. 사실, 여러분 모두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목소리는 모든 목소리가 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식의 연기 수업의 이성식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약간 오늘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어떤 훈련법들, 연습 방법들 이런 위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존까지 어떤 이론적인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되셨으면은 이제 실질적인 노가다성 우리 훈련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구조를 하나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 자, 이해의 영역, 그리고 표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잠깐 바꿀게요.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가장 베이직한 악기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정리하자면 신체, 이 세 가지 파트를 잘 이해하고 실제 훈련을 실천을 하셔야지 연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신체.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 발성도 포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성. 왜 발성이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작품을 해요.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거란 말이죠. 연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뭐만 할 수 있냐면, 이거 잠깐 생략하고 설명을 할게요. 시각, 청각 말고 다른 짓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뭔가 연기로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시각, 자, 얼굴, 키, 외형적인 부분이겠죠. 외모가 될 수 있고요. 자, 바꿀 수 있나요? 갑자기 제가 이를 다 뜯어가지고 고치거나 코를 높이고 눈을, 있죠. 현대의학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해서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연습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메이크업을 좀 받는다랄지,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봤자 그 프로페셔널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밥만 먹고 이것만 하시는 분들인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외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배우에게는 목소리, 이걸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제2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간략하게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은, 자, 우리 매체의 발달 순서를 좀 봐야 돼요. 발달 순서. 라디오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TV가 나왔겠죠. 그죠? 라디오 중심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성우 중심의 어떤 현상에서 이제 실연기자로 옮겨왔어요. 초창기 때는 성우 출신 분들이 연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반대로 역사적으로 영화를 예전에 찍으면은 뭘 했죠? 더빙, 후시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TV라면 TV인데 헐리우드에서는 올 후시입니다. 이것도 배우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치가 되는 거예요. 왜 후시를 녹음하는 걸까요? 동시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시 녹음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하셔야 되는 게, 동시 녹음이 그냥 실제 현장에서 소리를 만능으로 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후반 작업에 대한 이해가 잠깐 있어야 되는데, 소리를 새로 다 만듭니다. 혹시 드라마 또 오해요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영상물 보면서 발자국 소리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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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이 녹음을 다시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써요. 이 소리를 진짜 이 소리를 따로 담는 게 아니라 쓸 때 담은 게 아니라 폴리라는 개념으로 따로 이거 땁니다.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내가 소리를 쓸 수 있겠죠. 발자국 소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옷 쓸리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폴리들을 후반 작업에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동시 녹음의 기능은 뭐냐? 촬영을 할 당시에 다이얼로그만 제대로 따져야 해요. 다이얼로그만. 그럼 이 목소리만 제대로 따기 위한 목표성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현장음을 따로 입힙니다. 앰비언스라고 하죠. 아실 만한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앰비언스라는 지금 이 공간에도 공간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음. 이거를 따로 자 앰비언스 하면 이제 동시 녹음하시는 분이 탁 레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잘 오디오만 따진 제 목소리하고 공간음하고 새로 입힙니다. 혹은 이 공간이 지금은 스튜디오의 일반적인 어떤 울림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지만 내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떤 앰비언스를 입힐까요? 다른 공간음을 입힙니다. 야외는 야외대로의 앰비언스가 있을 거고요. 실내는 실내대로의 앰비언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좀 잘 아셔야 될 게 후반 작업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후반 작업에서 유효할 수 있는 연기를 현장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진실된 감정선만 생각을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근간적으로 내가 연기라는 걸 이해한다면은 다 해결이 돼요. 무대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객석에서 관객들을 상대로 연기를 하는데 대극장이에요. 근데 난 진실돼. 뭐라고 하는지 인지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애초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메커니즘이라고 흔히 통칭을 하는데 기본적인 내가 연기 원리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메커니즘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칭이 전혀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요만큼 이 시각과 청각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 안에서의 연기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했을까요? 자, 청각. 유일하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너 목소리가 되게 좋다. 목소리가 너 나쁜 것 같아. 사실 여러분 모두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목소리는 모든 목소리가 다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린 그 목소리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 발성. 요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발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성량이 막 크고 내가 그냥 성대가 잘 타고나고 이런 것들도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발성으로 내가 훈련해서 다듬는 과정은 어마무시하게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연주라는 개념을 성립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내년에도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기본 상식만 이해하시고 다시 가볼게요. 자, 신체 발성. 요거 나중에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신체 발성. 여기로 옮겨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발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움직임.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일상적인 움직임이란 말이죠. 움직임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춤이 되겠죠. 그럼 그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배우로서 움직임을 잘하기 위해서 춤을 반드시 배워야 되나요? 네, 배우면 너무 좋죠.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춤을 배우는 거지 춤을 추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춤을 단순히 춤을 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을 쓴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하기 위해서, 표현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내 많은 몸의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유연성, 요게 있으면 유리해지지 않겠나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한테. 동기였는데 제가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연습실에서. 다리를 막 쩍쩍 찢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야, 성씨가 너 이렇게 스트레칭 열심히 하는 걸 알겠는데 그런다고 너 연기를 잘해줘? 연기에 도움이 돼?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뭐지? 그래, 내가 실제 연기는 다이얼로그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스트레칭 다리를 찢는지 못 찢는지가 내 연기하고 당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어요. 지금 굉장히 그 친구를 좁히고 싶습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 친구는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움직임들을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 되는 거예요. 초석.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 예를 들어 몸을 쓸 줄 아냐 모르냐가 어디서 많이 당락이 결정되냐면 우리 관절 위주로 봐야 돼요. 관절을 내가 나눠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 움직임이 아예 달라져요. 내가 전체적으로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대표적 촬영 때 뭐가 티가 나냐면 자, 요런 어떤 컵을 짚는 장면이 있습니다. 몸을 쓸 줄 모르는 배우 컵 어떻게 짚냐면 테이블에 올려져 있으면은 집으려고 하는 거야. 연기적 상황에 평소 때 이렇게 짓겠죠. 연기적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무대에 섰더니 팔을 자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요 기본적인 훈련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제 연기 수업 초창기 때 영상을 보시면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같이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순차적으로만 진행을 하셔도 충분하고 오늘 추가적인 설명은 실질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좀 더 보강을 할 거고 그리고 그것도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실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빡센 훈련 예제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알려드릴 테니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유연성이 어떤 뼈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근육도 있어야 되겠죠. 근육도. 발달을 해야 돼요. 근육 어디까지 발달시켜야 되나요? 보디빌더 같이 발달시켜야 되나요? 피트니스 모델들 막 몸 이런 것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이게 나의 신체적 이완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어야 되더라. 목적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예. 근데 근육을 키운다는 자체는 뭘까요? 몸을 키운다는 건 몸에 긴장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와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육 자체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필요 이상의 근육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걸 잘 참고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웬만큼 혼자서 별 짓을 다 해도 그렇게 피트니스 모델처럼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운동하셔도 돼요. 네. 과한 걸 줄이는 건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없는 걸 만드는 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웬만큼 기본적인 근육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근육과 근육의 유연성, 그리고 체력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죠? 체력이 좋은 게 당연히 유리하지 않겠어요? 요 모든 것들을 하는데 요 춤이라고 해도 이 부분을 스타니슬랍스키는 아예 교육 과정에 그냥 발레를 배우세요. 왜냐?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움직이고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프레임 안에서 내가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연기적으로 좀 더 이해해야 될 거는 제 훈련에도 있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걸 여러 가지 훈련법들로 각자 다 다르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링클레이터라는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어떤 신체 훈련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 정도가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따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왜냐? 링클레이터 분의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저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어요. 링클레이터 분한테 배워온 어떤 분의 제 스승님이시긴 하셨는데, 네. 그분한테 좀 더 첨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저 그 책을 보면은, 기본 훈련, 자, 신체 훈련, 자세를 한번 해보자 하면 1시간 동안 훈련해야 돼요. 자세만 1시간 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려면 거의 이거 하나 배우려고 이제 떠나야 돼요. 우리 외국으로 가야 됩니다. 말고도 국내에도 이런 신체 훈련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서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가 기본적인 다른 어떤 바로 써먹을 다이얼로그 연기에 필요한 것도 안 하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기적인 부분들이 제법 소화가 되고 거기에 알파 플러스로 신체적인 부분들을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한꺼번에 다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셔서 하셔도 돼요. 대신 8시간 연기 연습하시고요. 나머지 8시간을 자, 2시간 춤 배울 거고요. 2시간 스트레칭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당연히 소리적으로 보컬 레슨 받으면 유리하죠, 당연히. 쓰는 원리는 똑같아요. 디테일은 연주법이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어떤 격언들이 있죠. 배우는 사람이다. 계속 배워라. 사실 다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요리사 역할을 맡을 줄 어떻게 알아요? 이왕이면 내가 요리를 진짜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고 흑백 요리사에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흑백 요리사를 하셔야죠. 그럴 거면 흑백 요리사를 해야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어떤 착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지 역할을 맡았다고 제가 진짜 거지를 메소드 연기하겠다고 막 해봤었는데 진짜 거지가 되는 거는 제 연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연기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작품을 만났었을 때 그 작품이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배우셔도 충분히 괜찮더라 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뼈대라고 본다면은 이제 발성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발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1번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 그리고 호흡. 그리고 호흡. 지지. 그리고 울림. 공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완성이 되는 성대, 입술, 혀, 턱, 안면 근육 요런 최종적인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자세 하나를 제대로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한 10년 걸립니다. 호흡 한 10년 걸려요. 다 10년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성이 좀 필요한데요. 3일 해가지고 일주일 해가지고 한 달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뼈대 같은 거라서 내가 갑자기 한다고 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성이 얼마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 제가 액팅 코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연기를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있어도 가급적 안 하죠. 네. 왜? 코칭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칭에는 내가 발성이 실 배우가 연기할 정도로 필요하진 않으니까 가장 기초 중에 기본인 제가 제시하고 있는 거를 하기만 했던 거죠. 매일매일. 근데 생각보다 발성이 많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에이징 커브라는 개념 그리고 시간이 지난 상태에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 1년 동안 제가 폐관 수련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 훈련을 저도 저한테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발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하필 또 증거 남기기가 좀 좋았던 게 자료를 만들기 좋았던 게 제가 약간 서브라고 하면 서브라고 할 수 있는데 타로 콘텐츠도 만들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멘트를 반복적으로 1년 동안 녹음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꾸준히 훈련을 하면서 어떤 변천사를 거쳤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약간 자료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 편집하는 정 감독님께서 다 힘들어한다고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가야 돼요. 수많은 콘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과거로 가야 됩니다. 알아서 스킵해 주세요. 자, 제가 이 콘텐츠를 처음 찍었을 때가 작년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12월 정도부터 요걸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겁나 많이 넘겼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이거를 과정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일 초창기 때 버전입니다. 지금 바로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딴 식이었더라고요. 근데 요게 훈련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네. 그리고 또 훈련을 좀 더 했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같은 마이크입니다. 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끌리는 카드. 점점 안정적이시죠? 그리고 가장 최근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끌리는 카드를 2번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버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1년 동안 저한테 제가 시키는 대로 훈련을 했더니 발성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발성을 왜 해야 되나요? 연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는 뭔가 마음으로 필링 이렇게 하는데, 자, 아무리 좋은 필링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정, 박자, 리듬, 그리고 내 어떤 발성 구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연주 자체를 원활하게 하질 못해서 안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지금부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 너무 어려워요. 다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은 막 발성 슬리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또 신체 훈련과 당연히 겸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슬리퍼를 신고 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압축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압축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요 호흡과 호흡 지지. 이 호흡 지지는 횡격막.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횡격막을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저 묵직호흡 할 줄 아는데요.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 누구나 다 복식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무나 데리고 와보세요. 눕혀놓고 자, 숨 쉬어보세요. 복식호흡 한단 말이에요. 그 단계 말고 그거를 내가 표현과 연주를 위해서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훈련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리 자체는 제가 기존에 수업 때 알려드렸던 이성식의 기본 세트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레벨이 낮을 때는 좀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빡세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시키는 대로 매일매일 이 횟수를 채우시면 어마무시한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요거를 50개, 50개, 50개 하시기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 뭐 아침, 점심, 저녁이 됐든 내가 알아서 나눠서 3세트를 꼭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저도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딱 무릎을 쳤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시면 장효진이라는 어마무시한 보컬 트레이너분이 계십니다. 방법은 이거는 연기할 때 하는 발성하고도 똑같을 수 있는데 근데 횟수와 빡셈이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 말을 확장해서 소리를 가장 크게 확장하면 뭐가 되죠? 노래가 됩니다.
근데 쓰는 방식과 운용법은 정말 다른데 이 횡격막 쓰는 기본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제 스승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려주는 이 훈련을 너가 원한다면 더 빡세게 해라 라고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하기 싫단 말이야.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간단한 세트로 만들어뒀는데 그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제가 누워서 하는 훈련 중에 호흡을 다 뺍니다. 10초 하고 또 10초 하고 10초 하고 뭐 이런 훈련이 있단 말이죠. 누워서 하는. 자, 링크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앞서 링크를 띄웠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더 빡세게 해보라 라는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뭘까요? 저 그거를 한 10번, 8번 정도에 나눠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고 쓱 넘어갔을 거예요. 그거를 그럼 50개씩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3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훈련을 하시는 분이 몰라, 복식 호흡이 뭔지도 모르니까 초급자다 하면 누워서 하세요. 그리고 조금은 내가 이해도가 있다. 서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연기를 어떻게 하죠? 자, 누워서 할 수도 있겠죠. 서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앉아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횡격막 자체가 뭔지를 아예 개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 풍선. 풍선 불기. 미친 듯이 많이 하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풍선 불기를 추천드립니다. 풍선 어떻게 불라는 거냐면, 잠시만요. 제가 풍선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일반적인 풍선입니다. 자, 요거를 딱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울고요. 이렇게 불게 됐었을 때 우리가 횡격막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흉식으로 한번 제가 불어볼게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불어져요. 풍선을 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풍선만 불어도 쫙쫙 뭔가 땡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풍선을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이 불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분 동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헷갈려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불라는 거예요? 풍선을 뭐 강아지를 만드나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게 한 번입니다. 한번 불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드세요. 요 정도가 얼마만큼일지 정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너무 크게 불지 마세요. 왜냐?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터지면 풍선을 또 사야 되잖아요. 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몇 번 하라고 했죠? 한 1000번 부세요. 풍선도 1000번 못 불 거면은 연기를 그만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이죠. 아주 최소 단위란 말이에요. 이걸로 횡격막이 좀 느껴져요. 느껴져. 뭔가 필링이 와.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이 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서 하는 기준으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장효진 트레이너블 훈련법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그렇지. 저렇게 땀을 뻘뻘 나면서 빡세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처음에는 사실 잘 안 돼요.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알아서 몸이 늡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숨을 최대한 뺍니다. 근데 세게 빼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꼭 하게 됩니다. 입술을 다물어야 되나요? 열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느낌 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떨 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압을 유지하는 게 난 좀 더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고 이때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열었다가 닫았다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압이 유지되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효진 트레이너가 굉장히 잘 설명을 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한다고 해서 막 당장 어마무시하게 나한테 이점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횡격막이 있단 말이죠. 횡격막 몸이 이렇게 있으면 횡격막이 있어요. 그죠? 횡격막 이거를 이렇게 있는 횡격막을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압력을 내가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내 몸으로 하는 거고 몸이 느껴지는 어떤 완전 피지컬의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초창기에는 나는 횡격막 느끼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아무리 짓거려 보셔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장효진 트레이너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특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당연히 그분 말소리 좋죠. 발성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요 정도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혹은 영상을 남겨주세요. 같이 남겨놓을 테니까 제가 그 오픈 채팅방을 열어둘 테니까 거기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허락할 때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막 2주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의 뭐 하루 종일 왜 답변을 안 주시나요? 이러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진짜 꼭 필요할 때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한번 해보고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최소 요 제시할 훈련을 한 달은 해보셔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숨을 마십니다. 하 하고 길게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50번씩 해주시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을 하는 거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조금은 운영법이 다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 왜냐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노래 발성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연기 발성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쓰는 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걸 두고 오케이 나 지금부터 보컬 트레이닝 받아야지 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과 이것에 대한 간격이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컬 수업은 보컬 수업대로 그냥 받으시면 도움이 돼요. 실제로 보컬 수업 받는 배우들은 굉장히 많죠, 당연히. 그건 그 자체로 도움이 되고 연기 운영에서는 연기 운영대로 따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양 악기 중에 뭐 태평소를 잘 부른다고 해서 서양 관악기를 갑자기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할 확률은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다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기적으로 나름대로 리듬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래에서는 전혀 다른 게 돼요. 노래에서 이쪽이네요. 노래에서는 리듬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노래가 아니라 음악으로 넘어가서 제가 최근에 타악기 배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전 제가 바본 줄 알았습니다. 박자랑 리듬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연주를 위해서 배우니까 너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난 내가 리듬이 좋은 줄 알았죠. 막 탁탁탁 둥딱 둥딱딱딱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막 다 하니까 춤도 추고 하니까 훨씬 더 나은 위치에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웬걸 전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보컬 레슨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슬로건이 뭔가요? 굶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연기 영상 찍고 막 이런 데도 돈 들어가고 연기 레슨도 받고 돈 들어가고 뭐 노래 레슨 받고 막 보컬 레슨 받고 막 악기 레슨 받고 관악기 현악기 뭐 피아노 막 다 배우기 시작하면은 멸망을 하더라 라는 거니까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연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연결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내가 일정 수준 이상에 대해서 훈련을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가져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제로 베이스 분들은 풍선 1000번을 부시면 되고요. 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하면 요거를 하시면 되고, 요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노래, 저도 여러 선생님들한테 노래 레슨도 좀 받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학교 수업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변에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현업으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 합쳐서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을 뭉쳐봤었을 때, 유튜브도 좀 참고해보고, 발성책도 좀 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횡경박 해결이 돼야 돼요. 앞서는 게 1번. 2번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후두, 위치, 고정. 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요. 목을 열어라요. 목을 열어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를 뱉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소리를 먹는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순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은 다르긴 한데, 자동 모르게 콧소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콧소리는. 저도 콧소리가 되게 심해가지고 고치는데 되게 고생했는데, 이거 하시면 다 없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너무 그 시간이 길어지고 뭔가 습관이 너무 고착화되셨으면은 고치셔야 돼요. 따로. 방법은 너무 심플합니다. 하지만 실천을 안 하실 거잖아요. 왜?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콧소리를 못 고치고 있어요. 제가 잘못된 건지, 그 친구가 훈련을 안 하는 건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이게 안 한단 말이야. 단순해요. 저 콧소리 어떻게 없애는 줄 알아요? 제가 어느 날 연기를 막 해서, 자, 보십시오. 이 그림과 저기 저 그림을 이렇게 연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성식아,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너는 연기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고쳐야지. 고쳐봐. 아주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콧소리는 코가 울리겠죠? 코에 손을 댑니다. 이게 아니구나. 가, 갸, 거, 겨.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했습니다. 3일 동안 하루 종일 했습니다. 고쳐져요. 한 3일만 해도 충분히 고쳐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근데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방식으로 또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길. 요거를 압축하자면 기본 알려드리는 호흡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호흡 훈련 중에 방금 이제 하려고 했던 50, 50, 50의 두 번째 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호흡을 먹습니다. 하, 하, 하. 요렇게 50개를 하시면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목을 열어라가 핵심이었죠. 목을 도대체 어떻게 여나요? 목 열려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열려있는 목을 닫는 거죠, 사실. 표현을 하자면. 언제 닫냐면 열려있으니까 숨을 마셨겠죠? 그러면 이 길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마신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설명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좀 하시면서 목 연다라는 후두 위치가 고정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왜 후두 위치 고정이냐면 이게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려가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충분한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는. 하지만 요런 개념입니다. 결국. 그럼 50번 어떻게 될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번, 이게 한 번이에요. 참고로. 하고 이 준비 시작.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면 50개 끝나면은 선생님 손을 왜 이러시나요?
저도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느낌적으로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50개씩 하루에 3세트를 하시면은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발전과 성장이 있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연기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자꾸 아직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도 쭉쭉쭉 해드릴 건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단 말이죠. 매우 각자의 방식들이 있고 설명 방식도 다를 수 있고 훈련 법도 당연히 다를 수 있고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본 결과 제 공부가 전부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원리는 여러분 원리 자체는 다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어떤 이해 방식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그 이전에 안 한단 말이야. 잘 맞는 거 찾을 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찾으세요. 하면서 제발 하면서 찾아야지. 이것도 알려주면 안 하면 뭐예요. 안 되지. 안 바뀌지. 결국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 말씀을 올해 모토 재촉질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 요거를 일단 이것만 하세요. 제가 더 알려드릴 건 너무나도 많은데 요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걸 해보겠다. 너무 까부는 겁니다. 그래도 또 급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음 영상 정도에는 다음 세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신체 설명했죠. 혹시 몇 분 찍었나요? 42분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체 있고, 자, 우리 뭐가 남았죠? 이해, 표현. 요 파트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자, 뭐부터 해드릴까요? 이해부터 할게요. 네. 다음 파트에 이해에 대한 챕터를 가지고 1번 훈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직접 이제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모든 거는 자, 이거를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를 평생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알려드렸다고 기존에 뭐 감잡기 뭐 다 없애고 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해야 돼요. 하나씩, 각 파트별로 하나하나씩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변화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단순하게 1번부터 해야지 2번, 3번, 4번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 1번에도 말이 1번이지 이거 실제로 해보시잖아요. 이거 봐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체킹하고 점검하고. 그런데 이걸 꾸준히 내가 실천을 해보겠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분은 영상을 보내세요. 녹음은 보내세요. 제가 피드백을 가감없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빠른 피드백을 원하신다면 정확한 결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게 먹고 사는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돈이 넘쳐나가지고 막 취미로 카메라 비싼 거 사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혼자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저희 팀이 먹고 살려면은 돈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걸 들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당연히 결제를 안 하시겠죠. 근데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자꾸 댓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네가 하지 그래 네가 라는 어떤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농담이죠, 농담. 가감 없이 달아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좀 적합해야 된단 말이죠. 그 댓글에 주옥 같은 댓글들도 분명히 있지만 주옥 같은 댓글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가감 없이 의견들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사실 제 영상을 한 30초 보고 자꾸 이야기하시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왕 시작한 김에 올해는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훈련하는 배우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